이번 이야기는 실화 한밤중의 손님. 정말 무서웠던 얘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3년 전 일이었어요. 저와 여자친구는 부산에서 가평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거의 5시간이 걸려 가평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멀미를 해서 고통을 좀 받고 있었지만 가평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춘천 닭갈비도 먹고 바나나 보트도 타고 무엇보다 번지점프 했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러고 저녁 7시쯤 해가 거의 다 지고 있었어요. 서둘러 마트에서 장을 봤죠. 얼마 이상 마트에서 구매를 하면 제휴관계를 맺은 승합차가 펜션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이제 미리 예약해 놓은 조금은 시내와 떨어져서 산이 보이고 강이 흐르는 그런 펜션으로 갔죠. 근데 그 나루 펜션이 저희가 알던 거랑 몹시 달랐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어딘가 여행을 갈 때 인터넷으로 그곳 주위에는 뭐가 있고 풍경은 어떻고 어느 숙소를 잡아야 거리적으로 접근성도 용이하고 숙소는 어떻게 생겼고 방은 어떻게 생겼고 또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저희도 사전에 다 파악하고 갔는데 분명 여기가 맞고 이름도 나루 펜션이 맞는데 웬 생뚱맞는 펜션 건물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사진과는 생판 다른 건물이었지만 훨씬 좋았어요. 무슨 프란체스카의 성처럼 궁궐 같은 펜션이 있었는데 일단 들어갔습니다. 1층에 카운터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두운 빨간 조명의 레드카페, 서양에 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성 같은 펜션이었는데 층당 천장이 매우 높아서 3층 건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카운터를 지나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데 해리포터의 호그와트처럼 계단이 빙글빙글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카운터에 굉장히 메말라 보이는 여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창백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근데 외모는 굉장히 이뻤던 걸로 기억하네요. 이곳이 저희가 예약을 한 곳이 맞다고 합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인터넷 업데이트를 아직 못했다고. 보통 같으면 이거 사기 아니냐고 대들었겠지만 제가 예약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또한 여자친구가 매우 마음에 들어 보였기에 그 카운터 여자가 바로 3층으로 올라가자마자 나오는 방이 바로 저희가 예약한 곳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도 매우 깔끔하고 마음에 들었지요. 아침 일찍부터 시외버스가 곤혹당하고 열심히 논 데에다가 그때는 한여름이라 땀도 나고 지칠 대로 지쳐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들어가자마자 찝찝해 죽겠다며 먼저 씻는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대충 짐 정리를 하고 여자친구가 나오는 동안 심심해서 방 안에 있는 컴퓨터를 켜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노래를 틀려다가 하다가 담뱃재가 떨어지려고 하길래 그제서야 잿더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잿더리가 없나? 그때 컴퓨터 책상 바로 밑에 조그마한 휴지통이 있길래 일단 제일 털었어요. 이게 뭐지? 휴지통 옆에 책상 밑 구석진 부분에 조그마한 종이 쪼가리로 쪽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끼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최대한 숙여 쪽지를 꺼냈죠. 이 쪽지를 쓴 지는 얼마 안 돼 보였습니다. 종이 상태가 꽤 깨끗했거든요. 아마 전 손님이 머무르고 갔는데 퇴실 후 청소부가 이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못 치웠나봐요. 그런데 쪽지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펜션이 귀신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저도 모르고 왔다가 새벽에 한참 시달리고 해가 뜨고 퇴실하기 전에 다음 이곳을 이용하는 당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곳을 경고하려고 쪽지로 남깁니다. 이 쪽지를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제 말이 안 믿기신다고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당신에게 무언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새벽에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찾아올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대꾸도 하지 마세요. 인기척도 내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지금 도망치세요. 지금 하는 쪽지였다. 아 씨발. 순간 소름과 함께 육두문자가 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전 당연히 믿지 않았죠. 그런데 기분이 너무 나빠지는 겁니다. 누가 장난으로 이런 저주의 글을 써놓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가 문고리를 돌렸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자세로 현관문 쪽을 보며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등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평소와 같았으면 누구세요? 한마디와 함께 문을 열어보았겠죠. 하지만 그 글을 읽고 정말 귀신이 장난처럼 이런 상황이 오니까 순간 문을 열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진짜 일반 사람이면 노크도 안 하고 왜 문고리를 바로 돌려요? 순간 정적이 흐르자 저는 에이 내가 잘못 들었겠지 속으로 생각하는데 담뱃재가 제 무릎 위에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고 문고리를 돌리더군요. 이럴 때가 아니지. 이성을 차리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지금 새벽도 아니고 해가 지긴 했지만 저 누구세요? 또다시 정적.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정말 멘붕 수준이었죠. 그때 스친 생각. 처음 방에 들어올 때 여자친구가 들어오고 제가 후에 들어왔는데 문을 안 잠그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밖에서 누군가 문고리를 돌렸는데 열리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일부러 열지 않는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도 이상하고 처음 올 때도 이상하고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저는 점점 쪽지의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 상태로 상부는 얼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긴 아는데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씻고 있고 조금씩 잠잠하다고 생각이 들자 불안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냅다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서 문을 잠그자마자 헙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저도 모르게 현관문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제가 눈에 보이는 건 단지 복도를 온통 휘감은 빨간색 조명과 1층으로 가는 끝이 없어 보이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계단. 들어올 때는 그렇게 이뻤던 펜션 내부가 지금 이 순간은 그렇게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내부 전화기를 찾아 0번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카운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네, 카운터입니다. 저 혹시 누가 올라온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도 못 봤어요. 아까부터 자꾸 드문드문 누가 밖에서 문고리를 돌리는 것 같아서요. 그때 카운터 여자가 살짝 코웃음 치는 듯 했어요. 손님, 일단은요 2층이든 3층이든 올라가려면 계단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고 계단은 카운터 앞으로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아무도 못 봤었어요. 그리고요 손님, 그리고 하는 여자의 말이 압권이었어요. 이 펜션에 묵고 있는 사람이 손님밖에 없어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때부터 막 진짜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건물에 사람이 나와 여자친구밖에 없다? 너무나 무서워서 울고 싶었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씻고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정말 도무지 뭐부터 말 꺼내야 할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곧바로 대뜸 여기 이상하다고 나가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그때 또 드라이해 하던 여자친구는 어른 저의 모습을 쓱 한번 보더니 저 왜 그래? 밖에 누가 온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밖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더라고. 그러자 여자친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성큼성큼 현관문에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해도 대답이 없자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현관문에 조그마한 구멍으로 밖을 보더니 저를 고개 돌려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밖에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분명히 없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밖에 사람이 있대요. 벙 찌고 있는데 평소에 겁없는 여자친구는 현관문을 그냥 벌컥 열어버렸습니다. 아 미치. 진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정색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검정색 가죽 점퍼를 입은 사람이 여름인데 말이죠. 고개를 푹 숙이고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 왼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봉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방에 힘껏 던지고는 정말 빠르게 계단으로 도망쳐 내려가더라고요. 저와 여자친구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더랬죠.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여자친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의문의 검정색 봉지가 방바닥에 철퍼덕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뭐지? 하며 여자친구는 검은색 봉지에 매듭을 풀고 있었습니다. 왠지 느낌이 안 좋아서 풀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뒤에 핸드폰을 찾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근데 또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여자친구가 매듭이 잘 안 풀리는지 씨발 하면서 봉지를 마구 뜯고 있더군요. 여자친구가 욕하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놀라하며 어깨를 잡아 막으려고 하자 여자친구는 제 손을 탁 치면서 건들지 말라며 무언가에 홀린 여자처럼 그 봉지를 갈기갈기 뜯기 시작했어요. 몇 장을 겹쳐놓았는지 뜯어도 내용물이 안 나오더군요.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휴대폰을 찾고는 111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여자친구의 비명소리와 함께 제가 본 것은 으깨지 카운터 여자의 머리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병원에 누워 그때를 떠올려보면 그 여자 참 이뻤다니까요. 근데 여기 무슨 병원이길래 집을 안 보내주는지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